자, 이번 시간에는 검색과 공유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쉐어를 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어 있지만 이 레시피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공유가 되도록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 레시피 데이터 화면이 디테일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js 파일을 열고요. 그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클래스들을 미리 변수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쉽게 간단히 쓸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할 건데요. 스토어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미리 정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쉐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 예.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클래스를 미리 대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추가를 할 건데요. 지금 밑에 보면 아이템이 이미 레디 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아이템의 고유의 레퍼런스 값이 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아니라 아이템이 오는 경우에 그 레퍼런스를 가져서 이제 실제 아이템 데이터를 세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템의 오브젝트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역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ar을 지워서 밖에다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함수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데이터 트랜스퍼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 쉐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 트랜스퍼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퍼에다가 get current view에서 현재 보시면은 현재 창과 연결된 데이터 트랜스퍼 개체를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창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앱 화면에서 쉐어를 하는 이 쉐어 화면에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get for current current view에 대한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add event listener를 해서 데이터 리퀘스티드, 오타 안 나게 조심하세요. 데이터 리퀘스티드를 하고 this에 on 데이터 리퀘스티드,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에다가 이 화면에 대한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에다가 add event listener에서 데이터 리퀘스트가 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하죠. 이 데이터 리퀘스트라는 이벤트는 어느 순간에 발생을 하냐면, 쉐어를 하고 여기서 앱을 선택을 한 순간에 이 선택한 앱에서 이 앱으로 데이터 리퀘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 전송해줄 데이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를 밑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 이 지금 DTM 설정하는 부분은 레디 함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새로 이게 오브젝트 안에서 지금 레디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디 함수 밑에다가 on data requested,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받아주고요.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 밑에 보면 requested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오브젝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속성 밑에 보면 properties라는 게 있고, title하고 description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템의 타이틀 값을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프로퍼티의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이게 레시피 데이터다. 디렉션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할 때 공유하는 데이터의 타이틀하고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부분에다가는 실제 레시피 데이터 전달해 줄 부분에 대한 스트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ingredient, 그러니까 한 줄 띄고 ingredient 하고 또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ingredient 여기에다가 joi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ingredient 함수는 ingredient라는 변수는 그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들을 문자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join 함수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계획 문자를 이용을 해서 그 한 줄씩 띄어서 합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시피에다가 다시 어떤 그 디렉션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한 줄 더 띄도록 하겠습니다. direction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directions 이거는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quested에다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set하고 이제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지금은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set 텍스트에서 지금 만든 레시피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이 앱이 이 앱이 이제 이 페이지에서 벗어날 때 계속해서 이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n.js 내비게이션에서 방금 작성한 이 이벤트 핸들러를 지워주는 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nThis에 onData requested를 지워주는 형태의 처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택을 하고 쉐어를 누르면 쉐어 리스트가 보이죠. 그래서 쉐어 타겟 샘플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신 거죠.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아까 만든 그 문자열 데이터들이 잘 전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자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해 봤고요. 추가적으로 이미지 전달하는 걸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달할 때 그 정해진 포맷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랜덤 액세스 스트림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데 이제 아까 위에 사용했던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밑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URI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 이미지에 대한 고유 URI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에 이 URI 정보들이 들어있고 아이템즈의 백그라운드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그 상대 경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 HTTP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데이터로 가져오려면 이 프로토콜 정보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만약에 없는 경우에 ms fx 플러스 URI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ms fx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 추가해 주고요. 이 fx는 이 앱 안에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그 URI를 처리할 때 붙여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슬래시가 3번 들어가 있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 원래 도메인 주소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RI를 다시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RI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파운데이션에 URI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URI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레퍼런스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한번 랩핑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이고요. 레퍼런스에 아까 만들었던 스토리지 밑에, 그러니까 윈도우즈 밑에 스토리지 밑에 스트림즈라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밑에 랜덤 액세스 스트림 레퍼런스 클래스에 create from URI를 이용을 하면 이 URI 객체에 대한 랜덤 액세스 스트림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갖다가 requested 데이터의 property 썸네일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겠죠. 썸네일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이 레퍼런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quested 데이터 set
이제 아까는 이제 set 텍스트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비트맵을 이용할 차례죠. 이미지니까요. 근데 그걸 입력을 하고 가로를 치면 여기에 윈도우즈의 스토리지 밑에 스트림 밑에 랜덤 액세스 스트림 레퍼런스를 밸류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스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세트 그 레퍼런스를 따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에다 레퍼런스 데이터를 셋 비트맵을 해주게 되면 이미지 전달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쉐어를 하게 되면 여기 이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 샘플 그 타겟 샘플은 실제로 이 앱을 구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이거는 이제 devwindows.com에 가시면 이 샘플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고요. 이제 공유 외에 이제 또 다른 그 컨트랙트가 검색 컨트랙트가 있죠. 그래서 검색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을 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검색 결과에 대한 페이지가 앱 상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밑에다가 새 폴더를 추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검색용으로 한번 서치라는 이름으로 주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검색 페이지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에 새 항목 검색 대상 계약 search.html이라고 해서 서치 페이지를 추가를 했고 search.css, search.html, search.js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면 이제 그 서치에 필요한 페이지들의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수정을 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서치 추가된 부분을 default.html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스크립트의 src pages 밑에 search 밑에 search.js 이렇게 해서 서치에 대한 코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앱에서 서치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이 서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서치 데이터라는 함수는 이 쿼리 텍스트를 받아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필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검색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검색 조건은 그 이름이 검색 키워드에 맞거나 아니면은 그 서브타이틀이 맞거나 뭐 디스크립션이 맞거나 하는데 서브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 데이터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서브타이틀을 하나 지우고 이 디스크립션 대신에 요리 방법 디렉션즈에서 이 키워드를 맞는 게 있는지 지금 정규식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러가 안 나야 되겠죠. 네, 또 에러가 나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건 이제 검색 결과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마크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표시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코드가 조금 샘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수정을 하기로 하고 먼저 수정할 부분은 이 search.js 파일에서 실제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부분인데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템 invoke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함수 밑에 보면 to-do 밑에 그 내비게이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라는 그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가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실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아이템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get 아이템 리퍼런스 아이템 해서 이제 아이템의 그 고유의 값을 찾아서 전달해서 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구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오류가 나는 부분이 왜 났냐면, 이제 아이템 결과, 검색 결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검색 결과 보여주는 부분에, 타이틀하고 서브 타이틀에서 서치를 하도록 그 서치 결과를 찾아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브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 타이틀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도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쇼 타이틀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치 마크 텍스트라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이 값을 컨버팅 해주는 거예요. 바인딩 하기 바로 직전에 원본 데이터를 뭔가 수정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마크 텍스트는 여기 보면은, 이 소스를 받아서 그 검색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 이 마크 태그를 추가해서 그 부분의 색깔만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디스크립션 부분에서는,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여기는 디스크립션 대신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냥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 예전에 그 스냅 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preparation time 해서,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 바인드, 텍스트, 컨텐트, 타임. 준비 시간을 여기서 보여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minute.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타이틀, 검색된 타이틀하고 준비 시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슈가. 그러면 이제 검색이 제대로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각 슈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검색 결과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좀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즈는 스타일에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이제 그룹이 차이니즈나 뭐 이런 제대로 그룹이 표시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도 좀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arch CSS 파일을 여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쭉 결과를 보면은 result list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칼럼 부분, 그러니까 칼럼을 쪼개놓은 부분에 값을 수정을 해서 보여지는 아이템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아이템의 아이템 이미지 부분에도 하이트 값이랑 마진 값, 위드 값을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수정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룹이 제대로 표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룹도 search.js 파일에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작업을 해줄 부분은 필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쭉 보시면 generate filters라는 함수 밑에 보면 to-do 예제 필터를 바꾸거나 제거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필터들을 이제 각각의 그룹을 필터 하나하나의 필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리스트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검색 리스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1, 그룹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그룹 1, 그룹 2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이제 지우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하지 않고 포이치 문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펑션의 그룹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이치 문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is의 필터즈의 푸시. 이 부분은 이제 위에 부분하고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result null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부분이 이제 그룹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의 타이틀.
그 다음에 아이템 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리스트를, 그러니까 전체 아이템들을 다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의 그룹 키가 이 그룹의 키하고 맞을 때에만,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템들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마지막에 this 이용을 해서 이 함수가 thi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this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this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 함수, 지금 안에서 포이치를 실행한 이 함수에서 thi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 this 함수를 같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치를 해서 슈가 검색을 하게 되면 차이니즈, 프렌치, 뭐 쭉쭉 이렇게 그룹별로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검색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서치 서제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추천을 해주는 이 서치 서제스천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입력을 했던 키워드들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앱에서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색 서비스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죠. 앱에서도 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간단한 코드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일단 on query submitted 요 함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서치 페인에다가 쿼리가 입력됐을 때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추가해서 이벤트를 추가할 겁니다. 서치 페인에 get.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거 비슷하죠. 쉐어에서는 그 데이터 트랜스퍼 매니저의 get for current view를 했는데 여기서는 서치 페인, 그러니까 검색 창에 대한 current view를 가져오고 거기에 on suggestions request라는 그 추천 검색어를 요청하는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함수를 추가해 주는 거고요. 이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 오브젝트에서 쿼리 텍스트를 받아오는데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소문자로 처리를 해서 그 일치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미리 이제 여기서 전달해서 보여줄 그 추천 검색어 단어들을 미리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뭐 페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죠. 예, 그 많이 이제 쓸만한 재료들, 플러, 나이스, 오일 이렇게 몇 가지 좀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텀즈에다가 포이치 문을 이용을 해서 요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을 그 추천 검색어에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그 입력한 그 단어가 맞는 애들만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텀의 인덱스 오브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입력한 이 키워드, 로우케이스한 이 키워드하고 일치가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 일치된 아이들만 포이치 했으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실행하겠죠. 그래서 일치된 아이들만 이벤트 오브젝트의 리퀘스트에다가 서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쉐어하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오브젝트 리퀘스트가 있고 그 밑에 서치 서제스천 콜렉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서치 그 추천 검색어 콜렉션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append query suggestion 추가 검색 제한 목록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족을 하는 그 키워드들만 추가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한번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입력했던 것들은 이거고 밑에 썰트가 새로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죠. W 누르면 워터가 나오고요. O 누르면 오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 누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을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검색 기능, 쉐어 기능, 그리고 검색 추천 기능까지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앱하고 앱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앱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